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분은 뉴스를 보다가 화들짝 놀라셨을 거고, 어떤 분은 이미 주무시다가 전화를 받고 깜짝 일어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나 손자들이 급하게 뛰쳐나가는 걸 보고 대체 어딜 가느냐며 붙잡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TV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한 겁니다. 비상계엄. 이 단어를 들으신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요. 그 느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전쟁 직후에 혼란을 겪으셨거나 19만 7,0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을 직접 살아오신 분들에게 계엄이라는 두 글자는 단순한 정치 용어가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이고 공포이고 암흑의 기억입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통행금지가 내려지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끌려가던 그 시절의 기억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엄 선포 소식이 뉴스를 타고 퍼지는 순간 수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 여의도. 겨울 한밤중에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도 있었고 대학생도 있었고 어린 자녀를 재워두고 혼자 뛰쳐나온 부모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콘서트에서 돌아오는 길이라 응원봉을 손에 든 채로 달려온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K-팝 콘서트의 형형색색 응원봉이 그날 밤 민주주의의 횃불이 되었다는 건 나중에 전 세계 언론이 신기한 눈으로 보도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군인들이 국회담을 넘으려 했고 헬기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막아선 건 무장한 경찰도 특수부대도 아니었습니다. 맨몸의 시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줄을 지어 군인들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욕설도 없었고 돌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밀어내는 대신 몸으로 버텼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노래를 불렀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담을 넘어 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약 6시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이 살아있었고 시민이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온 나라인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36년 해방 후의 혼란, 625 전쟁, 그리고 군사 독재 시절. 1980년 광주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다 총에 맞아 쓰러진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1987년 6월에는 넥타이 부대라고 불리던 직장인들까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 외침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후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나라는 조금씩 성숙해왔습니다. 그 성숙의 총합이 2024년 12월 3일 밤에 한꺼번에 터져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 하나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의 눈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6년 2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 정치학회 전현직 회장단을 포함한 국내외 저명 정치학자들이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2026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습니다. 이하 로유엔. 여기서 잠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벨 평화상이라는 상을 들어보셨죠?
매년 10월 노르웨이에서 발표하는데 전쟁을 막거나 핵무기를 없애려고 노력하거나 인권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수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한국인이 받은 유일한 노벨 평화상이었는데 이번엔 뭔가 차원이 다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후보로 추천된 겁니다. 국민 5천만 명 전체가 후보가 된 것이지요.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특정 국가 국민 전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전례는 아직 없습니다. SBS 전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후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계사에 기록된 사건인 셈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추천을 한 걸까요? 추천 주체는 김희영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포함해 파블로 오냐테 스페인 발렌시아 대학 교수, 데이비드 페럴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 교수, 아주 라고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 교수 등 전현직 세계 정치학회 회장 4명이었습니다. 솔,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한국.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일은 세계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며 추천서를 쓴 겁니다. 이분들은 정치학자들이니까 전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생애에 이런 사례는 처음 봤다며 손을 든 것입니다. 이들은 30여 쪽에 달하는 영문 추천서와 설명 자료를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제출하며 한국 시민들의 대응을 빛의 혁명 레볼루션 오브 라이트로 명명했습니다. 이하로유엔. 빛의 혁명?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응원봉의 빛을 들고 어둠에 맞선 시민들. 그 빛이 혁명이 된 것입니다. 추천서에는 이런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빛의 혁명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나 군사화에 직면한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한다. 비폭력이 심각한 안보 위협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으며 민주적 제도는 아래로부터 방어될 수 있고 평화는 무력이 아닌 법을 통해 구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요.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도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독재가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독재자로 변해가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한국이 보여준 것은 그래도 시민이 깨어 있으면 막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고 답을 찾고 있을 때 한국 시민들이 그 답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날 밤 국회 앞에 달려간 분들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며 밤새 잠을 못 이루신 분도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아들, 딸한테 조심해라, 몸 다치지 말라며 전화하신 어머니도, 손자가 걱정돼 밤새 기도하신 할머니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며 가슴을 졸이던 모든 분들이 다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말하고 투표하고 길거리를 걸을 수 있는 건 오 나라. 민주주의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몸으로 아는 세대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19를 기억하시는 분, 유신 시절을 견뎌오신 분, 6월항쟁 때 온몸으로 역사를 느끼신 분들, 그분들이 이 나라에 뿌리를 내려주셨기에 지금의 젊은 시민들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가 없었다면 2024년 12월 3일의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도 좀 해봅시다. 그럼 실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벨상을 관장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2월 1일 후보 추천을 마감했고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오는 10월에 발표되며 시상식은 12월 10일 오슬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후보에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 명, 수십 개 단체가 매년 후보로 추천되고 그 중에서 노벨위원회가 최종 1명 혹은 한 단체를 선택합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국제 정치적 고려도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0월의 최종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시민은 이미 역사의 무대에서 가장 주목되는 평화의 수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하 로유엔 상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와 별개로 이미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 아닐까요? 만약 수상하게 된다면 시상식은 어떻게 할까요? 노벨평화상 시상식은 매년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거행됩니다. ETODAY 5천만 명이 다 갈 수는 없으니 대표단을 구성해야겠죠. 그리고 약 15억 원에 달하는 상금은 이유가 2012년 수상 당시 상금을 분쟁,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기금으로 기부한 사례처럼 민주주의 시민 교육이나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기금으로 쓰이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TODAY 오늘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 나라가 너무 갈라져 있다고, 세대 간에 너무 다르다고,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뉴스를 보면 매일 싸우고 편이 갈리고 서로 욕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밤만큼은 그 모든 갈등이 잠시 멈췄습니다. 보수도 진보도 젊은이도 장년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이건 아니다는 한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밤 우리는 잠깐이지만 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음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스페인의 정치학자가, 아일랜드의 교수가, 멕시코의 학자가 이 나라 국민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며 자발적으로 나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숫자나 통계를 본 게 아닙니다. 총을 든 군인 앞에서 맨몸으로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노벨평화상 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10월이 되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시민들은 역사의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답안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두운 겨울밤 응원봉 하나 들고 나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혁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